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 무료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은데, 주제가 이제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핵심만 딱딱딱, 임팩트 있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긴 연휴 보내시고, 음, 어찌 보면 오늘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신 첫날이신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금요일부터 근무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9박 10일 동안 명상 집중 수행을 다녀오고, 어제 하루 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온 시작을 이제 설명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웰다잉이나 어떤 뭐 웰다잉 명상, 진화 명상, 그리고 이제 나사용법, 이제 심리 커리어, 이제 코칭에 관련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는 이주하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걸로 참여하셨을 수도 있고 각자 이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든 한 시간 무료 설명회는 분명 얻어가실 것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제가 오늘, 무료로 설명을 하는 저의 또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여 년 가까이 이제 명상이나 심리, 건강, 그리고 이제 영성 관련된 공부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리된 것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누기도 하고 또, 좀 직접적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싶어서 뜻을 내시는 그런 인연 되실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오늘의 시간을 저는 마련했기도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제 7살 때 사진입니다. 뭐 이제 반백살 가까이 됐지만 그래도 제 또래들이 고무신 신고 살던 세대는 아닌데 워낙에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또 여기는 이제 저희 집은 아니고요. 이제 동네 어떤 아저씨 집인데 이렇게 고무신 신고 이제 4km 초등학교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문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일반 분들이 품고 있는 의문보다 조금은 더 인문학적인 의문들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밤에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오셨겠죠? 그 의문이 그냥 의문으로 머물면 크게 삶의 변화를 만들진 않지만 그 의문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액션을 하게 되고 그때 삶 자체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문이 달라지면서 질문이 바뀌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어, 어떻게 의문의 수준이 달라졌냐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왜 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뭐, 일남 사녀의 너무너무 가난한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싶은 거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도 뭐, 소프트 받기가 어렵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이게 막 우유 급식 먹는 애들 막 부러워하고, 걔네는 먹기 싫어서 막 버리는데, 나는 저거 먹어보고 싶다. 막 이런, 왜 하필 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혈을 할 정도로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왜 인간은 태어나지? 라는 걸로 의문이 바뀌었습니다. 의문의 수준이 달라졌죠.
그 계기는, 어, 이제 좀 아픈 가정사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아침에 나랑 같이 밥 먹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사후세계가 있나? 죽을 건데 왜 굳이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태어나는 거지? 이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숨 쉬면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숨 쉬는 이유, 굳이 태어난 이유,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의문이 질문이 되면서 엄청난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깡촌이니까, 뭐 컴퓨터도 아니고, 뭐 책을 또 쉽게 그때는 접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래서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명상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걸 계기로 30여 년 가까이 꾸준하게 다양한 명상, 심리, 건강, 영성 관련된 공부들을 하게 됐고요. 전문가로 활동을 한 지는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뭐, 지나오다 보니 몇 권의 책들을 또 내게 됐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적용을 했지만, 어, 내가, 이것이 정말 본질이구나 하고 꾸준히 가져가는 어떤 주제의 그런 테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세 가지 주제입니다. 어, 웰다이 명상과, 그리고 진화 명상, 그리고 나사용법, 심리 커리어 코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음,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뭐 국내외 자격증도 따고 어, 뭐 오만 가지를 하고 또 명상 또 센터에서 소속으로 근무도 10년 가까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10년 이상을 하고 많이 이제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굳이 태어나지?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포커싱은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요 두 줄이 우리의 존재를 가장 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 참 잘 정의했다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된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된 체험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지구별 체험이 만만치 않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과 기륭화복과 뭐 굉장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잘 장착을 하면 이 인간된 체험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선택한 키워드가 바로 천성과 심리학과 명상입니다. 천성은 이제 모든 사람 안에 타고난 어, 행복의 코드, 나답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심력은 우리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매 순간 깨어있는 현존하는 것들. 그래서 나는 어떤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마음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인간살이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분야의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 그래서 저는, 제가 다루는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것을 압축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어, 나름 30년 가까이 많은 걸 경험하면서 제가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 선에서는 어, 굉장히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다. 예, 그래서 이것에 동의하고 끌림 있는 분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싶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든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드리는 것은 무료 설명회이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세 가지 주제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이 관련된 주제로 제가 책도 한 권씩 다 내고 또 방송 출연도 다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연결고리를 제가 못 가졌었는데. 그래서 흐름 따라 오다 보니 이제 바른 기질 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다운 커리어를 설계하는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엄마의 기질 공부라는 책과 또 이제 교수 자격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그것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했던 거 출연한 적이 있고요. 예. 11월 달에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진화 명상은 이제 신력이라고 해서 제가 10년 전에 냈던 6단계 심령 명상 프로그램의 이제 에센스를 담은 워크숍인데요. 이번 달 26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의 시작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굳이 인간은 태어나지였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나 이런 명상에서도 SIR, Self Identification Reset,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 무엇을 동일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제 진화 명상,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진행하는 이제 애도 명상과 웰다잉 명상에 관련된 주제.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출연했던 영상과 책이고요. 웰다잉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 TV에 출연했던 것과 이제 전자책. 저도 몰랐는데 방송과 책을 제가 다 이렇게 제가 본질이라고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또 해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인간을 이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몸, 마음으로 보통 많이 하죠.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심신 이원론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몸과 마음.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를 비롯해서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 차원으로 또 많이 나눕니다. 뭐, 예, 영혼 육, 예, 영과 혼과 육. 또는 이제 동양 선도 사상에서는 뭐 영혼 백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로 나누죠.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짝고사라고 해서 5개의 층으로 또 인간을 나눕니다. 저희 전통 선도 사상에서는 6가지로 또 하죠. 그래서 저희 심신통합치유센터는 이제 빔스 심신치유센터거든요. 빔스는 바디, 에너지, 이모션, 마인드, 어, 소울, 스피릿.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6개로 보는 거거든요. 예, 몸, 기, 넉, 얼, 맘, 영. 근데 그것이 양자역학이나 이거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제 정리하고 공부했던 부분인데 양자역학이나 발달심리학, 정신물리학, 자아초열심리학, 힌두교 베단타나 뭐 불교 유식, 뭐 차크라적으로 또는 기하학적으로 또는 이
선도사상적으로 6가지로 인간을 나누는 게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게.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6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태어나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수화풍 공,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죽을 때 흩어지는 것도 이제 또 이제 하나하나가 다 다르겠죠. 이 영의 흩어짐이 다를 것이고, 혼의 흩어짐이 다를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된 체험을 하기 위해 태어나 다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다른 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요람까지 이 전체를 통으로 아는 게 인간 존재에 대한 공부가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3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질. 이것은 인간된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로 알아야 될 요소고요. 그 다음에 진화라는 부분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어떤 것이 실체인가를 아는 이 인간을 6가지 차원의 존재라고 했을 때 그 궁극에 해당하는 거죠. 많은 종교, 영성, 철학에서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의 실체에 대한 특성은 똑같더라. 바로 비이원이죠. 이분법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 그게 바로 이제 진화에 관한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에도 명상과 웰다잉 명상은 이 6개의 층차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육체의 삶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또 공부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오늘 뭐 아주 깊게 뭐 여기서 파고들 수는 없지만, 그렇게 3가지 주제, 인간의 존재론적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하루빨리 알수록 삶이 정돈되는 핵심 오늘 3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뭐 명상이든 자기 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 또는 자기 치유든 태어나서 자기가 생긴 모습 그대로 꽃을 피우고 또 성숙해지거나 또는 영성화되고 또는 세상에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사회화 그리고 그것을 또 초월하는 어떤 요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어떤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있어서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3가지 주제가 정돈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 세상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제 나름의 수많은 30년의 경험 속에서 또 제 나름의 징검다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음, 크게 우리가 서양의 어떤 심리치료와 동양의 전통 수행적인 부분이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성장, 뭐 더 나아가서 완성, 뭐 이런 것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양의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의 또 한계가 있고 또 초월 신성화, 막 자꾸 영성화되고 성숙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쪽에 포커싱 된 공부도 분명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잭 앵글러라는 명상가는 노바디가 되기 전에 반드시 썸바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월 신성화라는 그런 어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처럼 자기 개발 좋아하고 내면의 변화와 성장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이런 인문학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 쪽을 또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이 에고적인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가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모래성 쌓기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인간된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 인간된 체험하는 존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고요. 또 우리의 실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반드시 알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세 가지 주제와 아주 밀접하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된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된 체험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수많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질입니다. 그냥 쉽게 타고난 마음과 현재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고난 마음을 우린 기질이라고 하고요. 현재 마음을 성격이다라고 합니다. 성격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뀝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요. 부모의 양육 방식, 가정 환경, 어떤 사건, 사고를 겪고 이러는 과정에서 성격은 계속 바뀝니다. 이러한 성격을 검사하는 도구들을 자기보고식 검사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MBTI, 애니어그램, 홀랜드, 다중지능, TCI, 버크만 이런 식으로 내 인지 수준만큼 내가 나에 대해서 보고하는 방식의 검사들은 현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자기의 음, 인지 수준과 검사할 당시의 감정 상태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 건데요. 그것은 성격 검사고요. 기질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준이 달라진다. 성숙하게 쓰느냐, 평범하게 쓰느냐, 미숙하게 쓰느냐. 이것은 객관식 검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오는 내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간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오만 가지 그런 성격 검사를 비롯해서 그걸 공부하다가 이거는 타고난 걸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어, 타고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양의 운명학인 사주명리학, 서양의 운명학인 점성학 두 개 다 이제 스승을 모시고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타고난 기질과 현재 성격을 둘 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타고난 운명 전체를 다루는 것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아서 저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출생정보 방식으로 타고난 기질을 밝히고 객관식 자기보고식 검사로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자신의 성격을 밝히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다운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첫째라서, 막내라서, 또는 엄마인 내가 저렇게 해서 우리 애가 저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 기질적인 차원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타고난 기질적 프레임입니다. 기질은 그 사람의 타고난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럴 때 마음이 편안해. 라는 그 영혼이 가장 쉽게 행복하고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이자 행복의 코드가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바르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객관식 성격 검사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기질 공부를 하면 아빠 탓, 엄마 탓, 내가 첫째라서 막내라서 이런 탓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면 똑같은 가정 환경과 부모 밑에서 자란 모든 형제가 같은 자극에 같이 반응을 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바른 기질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떻게 나답게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 때 가장 후회가 적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탓했던 엄마, 아빠도
오히려 그분들도 그분의 행복의 방향성이 있었고, 그분 딴에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것인지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엄청난 수용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거나 타인을 받아들이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르게 기질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더라. 네. 말은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 적에게서 살아남고 수탉처럼 노래할 수 없을 때 말은 불행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빠른 걸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하다는 거죠. 개가 날지 못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타고난 후각을 잃어버렸을 때가 불행하다. 모든 사람도 각자 자기만의 행복의 방향성이 있고 어떨 때 불행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다. 융은 그랬죠. 나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 나와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 진짜 나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환경에 부응하면서 요구들을 따르면서 자기를 변형시키는 성격적인 간극, 기질과 성격의 간극이 커질 때 우리는 신경증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나를 모르면 남들 인생을 따라가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부러워하거나 뭐 이러게 되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기질을 바르게 알고 그 기질적인 모습을 지지하고 키워줬으면 저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결론이 난 이슈예요. 30년 동안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 온전히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란성, 이란성도 30년간 엉뚱한 부모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떨어뜨려서 키웠는데, 굉장히 유사점이 발견되더라. 우리의 결론은 부모의 양육 방법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우리가 인간된 체험을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태어난 씨앗을 알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물 줘야 되는 씨앗인지 호박 씨앗인지 수박 씨앗인지 알고 나면 그냥 굉장히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학습법은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지,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뭐는 직업으로 삼아야 되고, 뭐는 그냥 취미로만 머물러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기질이라는 씨앗에 담겨져 있다. 네, 이것은 객관식 검사로는 알 수 없더라. 자, 그래서 타고난 재능으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우리 자기 밥숟가락 자기가 들고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질을 아는 것이, 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소시켜 줍니다. 나에 대한 이해, 나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자기에 대한 갈등. 어떤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지.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하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품는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바른 기질 검사로 해결이 되더라.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객관식 검사들로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다. 태어난 날들은 다 아실 테고 왜 태어났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은 바로 태어난 날의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주명리학과 점성학도 오래 공부를 했지만 제가 다루는 것은 타고난 운명 전반을 다루지 않고 저는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어떻게 살 때 행복한 사람인지 이 기질적인 부분만 다룬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어, 성격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게 된다. 실제 기질과 성격 검사를 동시에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70% 사람들은요, 자기 생긴 대로 못 살고 있더라.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객관식 검사에 자기가 체크하는 게 자기 기질하고 맞지 않더라. 근데 객관식 검사로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30명, 10명 중에 3명만 그나마 그 객관식 검사가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70%는 그러지 못한다. 그리고 객관식 성격 검사는 기질도 층차가 다양하거든요. 일을 하며 뭔가 성취할 때 타고난 재능이 있고 정서를 안정시킬 때의 재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생각, 주장, 애정 이런 식으로 또 기질도 기능별로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는 사람, 에고적인 차원이 나죠.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성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질, 타고난 프레임, 그걸로 인해서 성격도 생기고 똑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이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하루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이 한 26쪽, 나의 학습 방법에 대한 게 한 20쪽, 인성도 타고나거든요. 인성 나쁜 걸 타고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청을 노력 안 해도 경청이 그냥 되는 그런 덕성적인 달란트를 타고나는데 어떤 사람은 경청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 더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수행 능력과 덕성 능력도 기질적으로 타고나더라. 그것도 뭔가 일하고 성취할 때와 그냥 아 몰라 하고 쉴 때와 이런 작용이 또 달라요. 그게 또 한 10쪽에 걸쳐서 나오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부분 프로파일 나는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나의 기질을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쓰는지에 대한 프로파일, 그리고 가족끼리 하면 나와 배우자, 나와 아들, 나와 딸, 남편과 아들, 남편과 딸, 교차 소통 프로파일이 생성되고요. 나에 맞는 커리어 설계에 대한 부분이 또 15쪽 정도에 걸쳐서 나옵니다. 11월 달에 그 4주간 토요일 저녁에 2시간씩 진행을 하는데요. 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어, 안 그래도 이런저런 거 많이 검사해 보면서, 아, 이걸로는 부족한데라고 여겼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저의 어떤 게 와 닿는다면, 어, 꼭, 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질이라는 것이 인간된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에고적인 나의 특성의 핵심이라면 진화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인간의 층차를 6개 정도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성, 철학, 종교 불문하고 우리의 실체는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뭐 디바인 매트릭스 필드라고 하든 로고스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진화라고 하든 참나라고 하든 뭐 도라고 하든 섭리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든 뭐 아트만이라고 하든 명칭은 다르지만 특성은 똑같더라. 어떤 특성? 비이원성.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그냥 분리된 적 없는 하나의 상태. 그래서 이 진화 명상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머리로 차근차근 이해하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그러한 실체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는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10월 26일 일요일에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상, 지금 가장 대중화된 명상이 마음 챙김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썼던 심령 명상은 이제 이 명상을 6단계로 이제 구조화시킨 건데요. 깨어있기, 마음 챙김이라는 걸로 들어가기 전에, 어, 먼저 앞 단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목적과 현재 상태에 맞게 맞춤형 명상이라는 게 좀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걸 저는 6단계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6단계 마지막이 바로 이제 진화로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 명상 워크샵은 심령 명상 6단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경험을 하되 가장 핵심인 진화 명상을 구체적으로 머리 가슴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왜 비이원을 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돼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소유하기 위한 의식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의 상태로 의식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초월하는 상태로 이야기하는데 이 진화 명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차근차근 이제 다뤄지고 경험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인데, 웰다잉. 어, 저는 이제 뭐 중3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 여정에 발을 디뎠다 보니까 실은 이것만한 본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본질을 마주할 수 있는 게 죽음을 실감나게 인식할 때다라고 이제 여기는데요. 음, 중3 때는 너무 이제 힘들었지만, 29살 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못한 채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명상을 만난 지 10년이 넘어서, 뭐, 제가 정답이 아니라 인류가 남긴 수많은 지혜와 또 이런저런 명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한 것들이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일 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후세계나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종교, 영성, 철학, 다각도에서 이렇게 정돈이 되고 또 이제 명상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됐던 건데 근데 그러고 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부는 진짜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 19년이니까 6년. 어, 6년 전? 6년 전에 이제 저희 큰언니가 또 이제 좀 진단받은 질병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병원의 실수 포함해서 또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못한 채 가족을 세 명이나 이렇게 지금 떠나보낸 그게 있는데, 근데 이 질병을 경험하는 언니를 보면서, 그리고 언니가 또 떠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바로, 임종에 대한 공부와 호스피스학,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들까지 이제 또 하면서 이제 제 나름의 또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고, 이 죽음이란 부분을 화두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저의 또 소명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애도 명상과 또 웰다잉 명상 이제 관련된 것 또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PPT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뭐 질문도 받고 또 이제 블로그 어떤 걸 다루는지도 좀 보여드릴 건데, 어, 오늘 이제 들으신 어떤 소감, 뭐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 센터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1만 원 쿠폰과 지금 이제 절판돼 가지고 중고책이 한 5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제 심력 명상 책이. 요거를 이제 PDF로 아예 원본을 이제 드리는 혜택을 좀 오늘 참여하신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소감을 남기고 요 세 가지 과정 중 뭐 한 과정이라도 좀 함께 하실 인연분들은 그렇게 좀 만나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요거를 이제 블로그적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예, 이건 이제 기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질 관련된 거, 박사과정 하고 뭐 하면서 요렇게 1회차 심리 기질과 인품제는 타고난 것과 현재 내가 인식하는 나, 뭐 이런 부분. 2회차는 직무 적합성과 학습 스타일, 그리고 3회차는 소통에 대한 부분과 내 삶에서 기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 우리 뭐 부처님 손바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저도 그렇고 자기 개발하고 명상하고 막 점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기질 안에서 그러고 있었더라. 예. 그 기질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다움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존재론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무의식의 그런 내적 프레임을 가지고 오지? 이건 어떤 원리지? 어디서 오는 거지? 예. 4회차에서 내 기질에 맞는 어떤 성장의 방향성이 나오고요. 자기에 맞는 인생 로드맵을 설계해보고 또 이 기질을 건강하게 경영하는 마음 챙김에 대한 이제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이렇게 4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71기고요. 예, 뭐 견본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그거에 이제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진화 명상을 본다면, 음, 이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차별화를 많이 느끼시는데요. 음, 뭐 코치나 이런 어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 깨어있는다 라고 할 때, 뭐 저도 이제 MBSR 명상 지도자이기도 하고, 뭐 마음챙김 명상 지도자 양성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만, 그 깨어있는 훈련이 아니라, 깨어있는 주체의 포커싱에서, 진화라는 부분을 실감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정체성을 해체하고, 어, 자기가 동일시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재정의하고 깨어있는 그 주체를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통합해서 가는 과정. 예, 이런 과정이 이제 진화 명상이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자각하고 경험하고 삶으로 가져간다.
참나, 진나라는 어떤 근원으로 재연결하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삶으로 가져간다. 매 순간 그것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훈련을 하는 설계를 마무리하는 게 바로 이 진화 명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에 본질이자 실체라고 하는 그 근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화 명상,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도 명상. 애도 명상이, 어, 예, 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애도 명상 후기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이런저런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사진들인데, 하루 동안 일단 애도, 이게 꼭 어떤 사람을 떠나보낸, 죽음을 통해서 떠나보낸 상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끼죠. 뭐 직업을 그만두면서 느낄 수도 있고, 죽음이 아니지만 다른 어떤 이별을 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상실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돌보기 위한 이런 이제 애도 명상을 오전 세션에 하고요. 오후에는, 어, 원래는 이 웰다잉 명상이 8주 과정인데, 이 원데이에 이제 경험과 핵심을 좀 압축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통합적으로 정리한 어떤 생사관, 내세관, 죽음학, 임종학, 호스피스학 이런 핵심 지혜를 들여다보면서 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다양한 웰다잉 명상들을 또 해보는 이제 시간. 예, 이번 주 일요일인데 혹시나 뜻은 있으나 일정이 안 맞으면 그것 또한 연락 주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